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7시니까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일단 투시를 설명하려면은 보통 저는 사이드에서부터 접근을 해요. 원근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원근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옆으로 보여져 있는 면에서는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건 없고 전부 다 횡으로 나열된 옆면만 보여지죠. 근데 이제 카메라를 인물 머리 위로 올려보면은 A와 B라고 써져 있는 풀의 양옆에 길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인물 뒤로 돌려보면은 A와 B라고 써져 있었던 풀의 그 길이 축소되는 게 보이시죠? 이 길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까 그 원근이 없었던 옆면만 보여줬던 거에서 이제 축소되는 거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A와 B는 반드시 이 D라는 선 위에 하나의 점으로 모이거든요.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고 이 D는 눈높이선이라고 해요. 그 눈높이선이라는 거는 수평선 또는 지평선이라는 말과 일치해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죠, 투시에서는. 그리고 모든 면들이 전부 다 그 한 점을 향해 줄어들어 가고요.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눈높이선을 여러 개 쓰시는 거예요. 바닥과 평행하는 전제에서 눈높이선은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X 쳐놓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면 그림이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면 눈높이선을 기점으로 모든 물건은 윗면과 아랫면이 균형감 있게 보여져야 되는데 눈높이선이 여러 개 있다 하면은 그건 이렇게 기울어져 보여요. 눈높이선을 찾고 그에 맞춰서 투위선을 종속시키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임의로 기울어지는 박스를 그리면은 이렇게 어색한 디테일을 그림 안에 넣게 되시는 거죠. 이건 그림의 완성도를 엄청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눈높이선을 찾고 그 눈높이선에 맞춰서 디테일을 넣는 걸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 그럼 소실점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냐요? 소실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소실점은 그 한 눈높이 선 위에 1점 투시, 2점 투시의 가로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눈높이 선의 개수가 달라지면은 이 물체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눈높이 선을 웬만하면은 한 개로 넣고 거기 안에서 고정시키고 그리시는 게 좋죠. 눈높이 선에 있는 한 점을 중심으로 모든 선이 모인다는 거랑 그 눈높이 선이 있는 선을 기점으로 물체가 모두 윗면을 보이거나 모두 아랫면을 보이게 돼요. 우리는 착시를 이용해서 평면이라는 캔버스 안에 입체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입체를 만들 때에는 최소한 2개의 면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사이드로 그림을 그리면은 옆면밖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체감을 만들긴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그림을 그릴 때 3가지 정도의 면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면은 모두 눈높이선에 맞춰가지고 투시를 그리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시를 들어갈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일정 투시는 눈높이선에 소실점 딱 하나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 박스의 가로선과 세로선, 사이드 뷰에서 볼 수 있는 면에는 투시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옆에 있는 선들은 저 점을 향해서 선이 모여져 가죠. 그렇게 해서 옆면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 이 선은 투시 없고 이 대각선으로 가는 거, 이 점을 향하는 거, 얘만 투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선이 투시가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선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투시가 적용되지 않은 이 빨간 선과 이질감이 들어요. 1점 투시로 막 책상이나 의자, 침대 이런 걸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길이를 너무 길게 그려가지고 어색한 소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투시가 적용되지 않은 거랑 투시가 적용된 거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긴 걸 쓰면은 어색하고요. 이렇게 짧게 두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거는 괜찮아요. 투시가 적용되지 않은 선이 2개 붙어 있으면 어색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라면은 괜찮아요. 천장, 벽면에 붙어 있는 긴 선, 얘네들은 선이 길더라도 투시가 적용되지 않은 선이 짧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점 투시에서의 주의사항은요,
시야각 때문에 대부분 다들 어려워하시거든요. 눈높이 선이 있고 점을 하나 찍어요. 2점 투시에선 이 소실점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 하나 더 필요한 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이것 때문에 의문이 가실 수 있거든요. 많은 책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캔버스 안에 2점 투시의 소실점이 다 보이면요, 이 캔버스 프레임 가장자리는 굉장히 어색한 박스가 만들어지기 쉬워요. 이렇게 한 칸을 그리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면을 그리면은 어색해지거든요. 분명 투시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박스는 너무너무 어색하죠. 이게 2점 투시로 그림을 그리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2점 투시 소실점의 거리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때 아셔야 되는 게 시야각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눈으로 보여지는 면적과 막상 그림을 그려도 괜찮은 면적이 따로 있거든요. 이 빨간색이 눈으로 보여지는 면적, 그리고 이 파란색이 그림을 그렸을 때 괜찮은 면적인 거예요. 이 하얀색 원 안에 있는 거는 시야각 60도, 그리고 하얀색 원 바깥에 있는 거는 시야각 90도인데 2점 투시로 그림을 그렸을 때에는 저 하얀색 원 안에만 캔버스를 놓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소실점은 저 가로선에, 이 하얀색 원 바깥으로 넘어갈수록 이질감 있는 박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죠. 캔버스를 저 하얀 원 안에 놓고 소실점을 딱 양쪽 끝에 놓으면은 안정적인 2점 투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늘 소실점을 양쪽 끝에 놓아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건 아니고요. 이 시야각 60도의 영역이 그림을 그렸을 때 괜찮은 범위고, 시야각 90도의 영역에 있는 이 90도가 소실점 두 개의 합이에요. 이게 2점 투시의 박스인데요. 지금 하얀색 원 안에 박스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박스의 소실점은 이 선 위에 있어요. 이 소실점이 이어져 있는 아래에 있는 사각을 보면은 세로에 있는 검정 선을 기준으로 양쪽 각의 합이 90도예요. 제가 이 각을 조금씩 돌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각이 약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십자 가로선에 있는 빨간 점의 범위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의 가로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2점 투시 소실점의 범위는 체크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안에서 세부적인 박스가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걸 좀 그리고 싶으면은 그때부터 머리 써가면서 시야가 90도 그 소실점 합 90도를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하얀색 원 안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2점 투시는 그래요. 네, 3점 투시에서부터는 저 하얀색 바깥에 있는 회색 선까지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하얀색 원은 세로선에 소실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세로선에도 소실점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윗면과 아랫면에 좀 더 융통성이 생겨요. 그래서 회색 원까지도 그림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랑 투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원을 먼저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 이 원 안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익숙해지면은 저 원 없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3점 투시는 주의사항 같은 건 특별하게 없거든요. 이렇게 투시를 그릴 때에는 대부분 이런 십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가로선은 가로 중심선이에요. 눈높이선 또는 소실점, 아이레벨 같이 가로로 가는 소실점들이 향하는 눈높이선인 거죠. 그리고 세로선은 3점 투시에서나 등장하는 세로 중심선인데요. 그 투시선들은 이 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이 달라져요. 세로선도 3점 투시 들어간다면은 이 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선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가로, 세로에 있는 중심선에는 디테일을 놓으면은 안 돼요. 제가 박스를 위에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3점 투시에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 옆면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은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제가 아까 입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면이 최소한 2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3개 정도 있는 게 제일 무난한데 이쪽에 있는 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입체를 만들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3점 토시에서는 세로 중심선에 디테일을 놓으면 안 돼요. 이 가운데 겹쳐서 축소되는 정면만 보여주도록 하던가 아니면은 양 옆에 이렇게 각을 노출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가로선도 똑같거든요. 1점 투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여기서 그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박스의 윗선은 이 윗면이 얘랑 똑같아요. 이 선이랑. 그럼 이때부터는 얘도 물체가 되게 엄청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만든 걸 보여드리면은 이거죠. 지금 이 빨간 선이 눈높이선, 가로선 그거거든요. 위에 있는 이 박스들은 다 2점 투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1점 투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눈높이선에 겹쳐져 있으니까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거나 또는 앞에 있고 뒤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눈높이선 가로선에는 디테일의 한쪽 면을 절대 겹치게 그리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죠. 아랫면을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윗면을 보여주던가 위아랫면을 모두 겹쳐서 안 보이게 해서 이 물체의 중심에 저 눈높이선을 놓게 한다던가요. 3점 투시도 이 왼쪽에 있는 예시는 굉장히 안 좋은 예시예요. 단순한 박스지만 이 옆면과 아랫면이 지금 눈높이선의 가로선 그리고 세로 중심선과 지금 걸쳐 있잖아요. 그럼 입체를 알 수 없어지거든요. 이러면은 빛을 넣어도 어느 부분에 어떤 색을 칠할 수 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가 엄청 어려워져요. 대신에 오른쪽은 세로 중심선을 나타나지 않게 처리했거든요. 3점 투시는 세로선이 없으면은 3점 투시 같지 않고 그림 되게 답답하거든요. 세로선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심선에 디테일 놓고 싶어지는 충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림의 함정이에요. 여기까지가 투시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이었습니다. 로우 하위 앵글을 할 때 물체 비율을 맞게 그리는 꿀팁, 그거는 공부해야 돼요. 어느 각도에서나 같은 크기의 박스를 그릴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투시선 없이 3점 투시의 박스를 예쁘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이거 근데 진짜 좋은 연습법이에요. 장선 그리는데도 공부가 많이 되고 단선을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선을 확실하게 그을 수 있어가지고 손으로 정확히 비례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그림의 형태력이 되게 엄청 좋아져요.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방송 끝내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